안녕하세요. 마음이 새겨진 문장입니다. 오늘 업로드할 영상의 주제는 특별합니다. 바로 쉐보레 스파크 관련 영상입니다. 제가 첫 차로 구매한 거는 아반떼 MD였습니다. 그 차를 3년 탔습니다. 3년 타고 판 뒤에 쉐보레 스파크 M400 모델을 중고차로 구매했습니다. 이 차의 다른 이름으로는 더 넥스트 스파크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중고차는 6만 킬로미터를 탄 17년식 더 넥스트 스파크였습니다. 당시 성능 기록부상 외판 그리고 차체 교환이나 뭐라고 하죠? 그걸 떼우는 거 그 흔적은 없었고요. 보험 처리 내역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전문 정비사를 고용해서 함께 갔습니다. 제가 전문 정비사를 고용한 어플 이름은 카바조입니다. 그 카바조에서 다양한 정비 혹은 중고차 검수와 그 검수를 의뢰했던 사람들의 후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한 정비사님을 선택해서 함께 사고자 하는 차를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최광득 선생님,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는데요. 제가 상당히 세심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최광득 선생님이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비 물품을 활용해서 이 차를 검수해 주셨고 실제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은색의 쉐보레 스파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구매한 지 9개월째이고요. 제가 9개월간 운행한 주행거리는 18,000km입니다. 의외로 많이 주행했죠. 제가 운전을 좋아하고 또 여행을 좋아해서 고속도로, 국도 다양한 곳에서 많이 타봤습니다. 그렇게 스파크를 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좋은 점, 아쉬웠던 점, 해결됐으면 하는 점, 정비 내역, 느낀 점, 그리고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제 이전 차가 아반떼 MD 준준형이었는데도 기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차종이었고 연비도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쉐보레 스파크 M400 모델은 제가 18,000km를 타면서 평균 연비가 리터당 17.6km입니다. 굉장하죠. 하고 기름값이 아반떼 MD를 운행했을 때에 60% 정도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을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경차 사랑카드라고 경차를 소유한 차주에게 특정 조건이 맞으면 유류비를 환급해주는 지원 카드가 있습니다. 이건 다양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1년간 30만원 한도에서 기름값을 리터당 25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리터를 주유하면 실제 결제되는 금액은 5,000원이 낮춰진 약 24,000원입니다.
굉장한 이득이죠. 첫 번째 장점, 유지비. 그 중에서도 기름값이 참 저렴하다 이고요. 유지비의 한 몫인 자동차 보험비도 경차면 더 쌉니다. 아반떼 MD 시절의 자동차 보험비보다 약 20만원 줄은 70만원이 현재 저의 자동차 보험비입니다. 그 외에 이제 수리비가 유지비에도 포함이 되죠. 저는 실제로 이게 큰 사고, 아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수리도 없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구매했고, 지금 약 18,000km를 타는데 엔진오일 간 것 빼고는 큰 수리는 없었습니다. 정비 내역을 여기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이 차의 정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차를 구매하고 약 1000km 정도 탔을 때 엔진 경고등이 떴어요. 그래서 이 중고차를 사게 되면 2000km까지는 중고차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얘기하니까 자신들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근처의 공업사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전의 공업사로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산소 센서 교체 코드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개당 20만원의 부품이었는데, 그것을 중고차 보증보험으로 무료로 교체를 했죠. 사실 굉장히 운이 좋았죠. 보증보험 그 한도였던 2000km가 넘어가기 전에 증상이 나타났고, 또 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공짜로 수리한 점. 네, 산소 센서 교체를 무상으로 한 게 첫 번째 수리였고요. 두 번째는 타이어 갈았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타이어 가격도 쌉니다. 그래갖고 이게 출고 타이어가 끼워져 있었는데 키너지 ST라고 키너지 EX의 후속 타이어가 당시에 새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4짝 교환했고, 아반떼 MD 타이어 2개 교환하는 비용으로 4짝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타이어 구매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짝에 한 22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출고 타이어인 넥센 CP671보다 소음도 훨씬 적고 성능도 좋고 아주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지비 내역은, 정비 내역은, 다음은 엔진 오일은 제가 7000km마다 지금 갈고 있고요.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비 내역은 미션 오일 갈았습니다. 이 쉐보레 스파크가 CVT 미션이고, CVT 미션은 쉐보레 매뉴얼 상으로는 미션 오일을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차를 오래 타고 싶은 마음이 크고 잘 관리하고 싶어서 미션 오일 교체에 대해서 알아봤고, CVT 미션 오일 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하부에 미션 오일을 저장하면서 순환을 도와주는 이 오일 팬을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찾았고, 그게 신성오토였습니다. 저기 일산 쪽에 있는 곳인데, CVT 미션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기업입니다. 그곳에 예약을 해서, 주의할 점, 이곳은 예약이 많이 차 있어서 보통은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갖고 전화해서 예약을 해서 미션 오일과 미션 오일 팬을 아주 정성스럽게 정비사분이 갈아주셨고, 그래서 7만 한 3천쯤의 미션 오일 팬과 미션 오일을 갈았고요. 이 교체 비용은 23만원이었습니다. 전문 기업인데도 오히려 제가 알아본 다른 일반 공업사보다 10만원 정도 저렴했어요. 그래서 저는 쉐보레 스파크 미션 오일 교체는
신성오토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 정비 내역은 이제 활대 링크라는 겁니다. 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해주는 쇠 뭉치 같은 건데, 이거는 소모품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소모품이 뭐 보통 한 7만에서 8만 정도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요. 교체 주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덜그럭거립니다. 앞부분에 이게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에 평소에 나지 않던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난다 하면 이 활대 링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 활대 링크 교체는 쉐보레 공식 센터에 가서 했고요. 공인 포함 49,000원에 조수석 쪽에 활대 링크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대 링크를 교환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전 차주가 차량 관리를 쉐보레 공식 센터에서 아주 꼼꼼하게 하셨더라고요. 엔진오일 교체에서부터 기타 필요한 정비까지. 그래갖고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꼼꼼히 관리한 차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 정비 내역을 보다가 정비사분께서 차량 참 잘 관리 잘 됐고 한데 브레이크 오일을 갈 때가 됐다라고 말해줬어요. 브레이크 오일은 꼭 갈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한 7만 정도에 한 번씩 갈아주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신뢰하는 정비사분이랑 브레이크 오일까지 교체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교체 비용은 89,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에어컨 필터도 교체했어요. 25,000원에 교체했는데, 그때가 행사 기간이어서 에어컨 필터 무상 교체 쿠폰도 함께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절반 가격인 12,500원에 에어컨 필터까지 교체를 했죠. 네, 그렇게 한 게 지금까지의 정비 내역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첫 번째 장점인 유지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장점은 차가 좋습니다. 좋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잘 달리고 잘 섭니다. 우선 쉐보레 차가 유명하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고속주행 시 안정감이 좋고 철판도 두꺼운 거를 쓴다. 그래서 문짝을 열고 닫을 때 실제로 다른 차보다 훨씬 두껍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건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고, 하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갖고 고속으로 갈수록 땅에 깔려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운전이 재밌고요. 운전할 때도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 제가 이거는 아반떼 MD 차주였기 때문에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생각해요. 아반떼 MD가 차가 잘 못 달린다고 유명하죠. 속도가 한 80 이상만 돼도 뒤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핸들을 굉장히 긴장하면서 늘 잡고 있어야 되고, 핸들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게 조율하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듭니다. 그리고 또 크게 느껴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세 번째,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건 사실 놀라운데, 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을 찾아봤어요. 근데 오토뷰 스파크 리뷰 영상이 기억나요. 쉐보레 스파크, 그 중에서도 M400 모델이 굉장히 잘 만든 차다라고 거기서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잘 달리고 잘 서고, 특히 정숙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 리뷰에서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40km 이내일 때는 참 조용합니다. 제가 현대기아차의 여러 차도 대리운전, 저희 직장 동료의 차를 대신 운전하면서 느껴봤는데 굉장히 조용해요. 40km 이내에서. 왜 이렇게 조용할까 생각해보면, 일단
유리가 두껍습니다. 이게 아반떼 MD 시절에 창문을 닫을 때는 그냥 창문 닫히는구나 했는데 이 차는 창문 닫히는 소리가 다릅니다. 예, 무슨 굉장히 단단한 문을 닫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80km 이상일 때도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올라오긴 하지만 굉장히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이거는 제가 귀가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게 아마 많은 사람들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 번째 장점이고요. 네 번째 장점은 운전이 재밌습니다. 우선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고, 아반떼 MD도 준준형이고 크진 않았지만 제가 컨트롤하기에 조금 버거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에겐 큰 차처럼 느껴져서. 쉐보레 스파크는 일단 경쾌하고 잘 나가고 잘 서고 차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굉장히 편하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적재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실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는 경우가 우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주로 조수석에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두 명이 타기에는 참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의자를 뒤로 민 상태에서 타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뒷좌석이 실제로 폴딩이 됩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되지 않지만 90도 수준은 되지 않아도 80도 수준까지는 폴딩이 돼서 적재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2인이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뒷좌석은 주로 짐 놔두는 용도로 잘 쓰고요. 네, 이렇게 쉐보레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단점이라고 하면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단점 뭘 말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쉬운 점은 크게 없습니다. 사실 경차여서 무시하는 운전자가 있지 않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운전하면서 클락션을 누르지도 않고 잘 받지도 않아요. 조심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무례한 운전자는 운전하는 비중이 100%라고 치면 한 10%도 안 됐어요. 저에게는. 네. 잘 양보해주고 잘 배려해주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경찰라서 무시당한 경험은 거의 없고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 똑같이 무시했어요. 어떤 경우냐면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빼고 다른 사람 차를 주차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나갈 수 없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괘씸해서 제가 중간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제가 보통 그럴 때는 기다리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좀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웃긴 건 그 조금을 기다리지 기다리지 못하고 빵빵대더라고요. 자기 조금 기다리는 건 못 참으면서 남은 그렇게 기다리게 하냐?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 방 먹이고 저는 제 길을 갔습니다. 사실 아쉬운 점은 크게 없어요. 3기통이라 진동이 크지 않냐, 차 못 쓰지 않냐 하는데, 진동이 저는 크게 안 느껴져요. 제가 당시에 스파크를 사기 전에 스파크 리뷰 영상을 찾아볼 때도 우리나라 경차, 캐스퍼, 모닝, 스파크 중에 이 세 개를 다 타본 유튜버가 하는 말이 엔진 진동을 가장 잘 잡은 건 스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립 놓으면 진동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 없는 엔진보다는 그냥 힘 있고 조금 진동 있지만
매력있는 엔진이 더 좋습니다. 3기통 같은 경우에는 60km만 넣으면 사실 진동도 거의 사라지고요, 주행 시에는. 지금까지가 쉐보레를 타면서 느낀 아쉬운 점이었고, 쉐보레 정비센터가 불친절하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금산 쉐보레 정비센터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뭐 과잉 진단이나 수리를 하지도 않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가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재밌게 타고 있고, 이제 제가 쉐보레 스파크를 타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 차다운 차다. 전차가 아반떼 MD여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차는 은색이에요. 전 아반떼는 하얀색이었는데, 아반떼도 디자인은 예뻤지만 하얀색은 좀 질리더라고요. 근데 이 은색 같은 경우엔 약간 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은색입니다. 약간 오래돼 보이는 느낌의 은색이 아니라 약간 세련된 은색? 네. 저는 실버 섹시라고도 표현하는데, 저는 이 은색의 스파크 차량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주행 성능이 참 좋고요. 쉐보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레일을 차는 제 동료도 제 차를 타보면 늘 그렇게 얘기해요. 차 조용하다, 차 잘 나간다, 잘 선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차이점들을 설명해주고, 레이 혹시 팔 생각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의 동료는 제가 이 차를 사고 잘 타고 다니는 걸 보고 쉐보레 M300 스파크 약 14만 km 탄 거를 300만원인가에 구매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차를 한번 몰아봤는데 확실히 M400이 많이 발전된 차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 차는 진동도 훨씬 심하고 소음도 훨씬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인테리어도 그 차가 오토바이 기반의 디자인이라 조금 이 차보다 훨씬 더 투박했고요. 네, 그래서 총평입니다. 저는 쉐보레 스파크 M400 더 넥트 스파크는 강력 추천합니다. 중고차를 알아보고 잘 사면 사실 새 차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새 차 수준의 좋은 차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차를 잘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버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닥신이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유튜버를 보면 중고차를 잘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세세하고 재밌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도 실제로 최근에 쉐보레 스파크 M300 수동 모델을 샀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쉐보레 스파크 M400을 잘 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하면서 좋았던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 쉐보레 스파크 리뷰 영상을 한 일주일 전에 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고, 일주일 동안 숙성시키면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 저도 기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